시작했네.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윤홍이라고 하고 주제는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나만의 캐릭터 그리기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보시면은 계속 짧게만 할게요. 그냥 뭔가 조금 막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일을 많이 오래 하진 않았어요. 사실 작년에 일을 시작해서 이제 뭐가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거저거 많이 하는 그냥 꿈 많은 청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는 사실 그러니까 회사 이렇게 무슨 짓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홍보 내용은 이제 좀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뒤에 앞에서 설명을 해보면은 어쨌든 회사 쪽에서는 다양한 이제 AI를 곁들인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미지 관련 서비스를 한다라는 걸 이제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건 일단 뺄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술은 이제 텍스트 이미지 어쨌든 자연어라는 텍스트들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제 보시다시피 네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저기 뭐 이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포근이라는 친구인데 이 포근이가 꽃밭에 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뿌려주는 모습을 그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설명을 하면은 그 전처리 과정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뭐 모습이라든지 뭐 어떤 시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캐릭터가 좀 더 잘 나오게끔 생김새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시켜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어들의 텍스트를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AI 모델로 이미지 AI 모델 생성 모델은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로 입력값을 보내줘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짜잔하고 나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가 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습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이 모델을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려면은 어쨌든 이 모델을 이제 그 핏하게 뭔가 데이터들을 주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러스트 같은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원래는 이제 어떠한 그 고양이 캐릭터가 원래 이제 디폴트 모델로 나왔던 건데 학습을 하게 되면서 점점 아까 그 봤던 캐릭터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프롬프트는 이제 설기, 뭐 giving a speech in front of audience 해가지고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설기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이제 캐릭터 모델 가까워지고 이제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은 최종 학습 모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아까 캐릭터 이제 은근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인 튜닝 모델을 해가지고 갖고 온 걸로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B2B적으로는 이제 타사 IP 캐릭터들 같은 거 이제 그런 정의서들을 받아와서 이제 최대한 똑같이 활용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이 다 AI로 생성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기술력이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할 때도 있는 거고 가운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앱인데 그림 일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뭔가 텍스트로 나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아까 이제 말했던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사내 지원으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이제 AI 이미지들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작업 공소가 오래 걸리니까 AI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이미지를 조금만 편집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AI 모델이기도 하고 GPU도 필요하고 그 파인 튜닝이란 지식도 있어야 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더 쉽게 하고 싶어. 나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 세션을 위해서 좀 알아본 것 중에는 FAL A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가셔도 오늘 되게 얻어가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 몇 장 정도만 이제 있어도 그 학습을 시켜줘가지고 API 형태로 이미지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간단하게 끄적끄적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이미지 한 6장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와서 이렇게 이 사이트에 이제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그런 탭이 있는데 거기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게 우측 하단에 보시면 트리거 워드. 그래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불러올까요? 그래서 이 캐릭터 이름 우아콘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우아콘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사이트 내에서 자동으로 학습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나름 최적화를 해주셨겠죠. 학습이 완료되면은 이제 그 API 키도 나오고 키를 통해서 호출하게 되면은 위와 같이 왼쪽에 이제 우아콘 하면은 위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가 끼긴 했지만 캐릭터 어느 정도는 일관되게 나오고 오른쪽에 뭐 우아콘 is wearing a sunglass 그래서 선글라스를 낀 우아콘 캐릭터 하면은 얼추 그럴듯하게는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서비스를 하실 때 사용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이거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발표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효섭이고요. 저는 인공지능 작곡하는 포자랩스라는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효섭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셀프메이드 프로토타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네, 일단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토타입이 뭐냐?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하기 위한 초기 모델이고요. 결국 근데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자 필요하고 개발자 필요하고 디자이너 필요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각 팀원들의 일정도 조율을 해야 될 거고 분명히 하고 있던 업무들이 있다 보니 컨텍스트 체인지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 이제 기획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생각한 건 LLM 모델입니다. 이제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클로드를 처음에 접했고요. 이제 어느 순간 클로드를 사용해 보다가 제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코딩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활용을 해서 뭔가 내가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개발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고요. 원래는 영화음악 작곡가로 일을 했다가 이제 이 회사에 작곡가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PM으로 전향한 지는 2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개발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코딩의 코자도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LLM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코딩도 배워나가고 뭐 사실 VS 코드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정말 처음부터 다 해서 이제 혼자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프로타입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얘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획할 때는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 이제 그냥 LLM과 대화를 합니다. 그냥 나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났는데 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아니면 방법을 여러 개 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보고 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정해진 그 문제를 가지고 목표와 난리스트 뭐 완료 조건들을 구체화하는 이제 질문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정책 문서를 또 작성을 네 그렇게 이제 정책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럼 이제 정책 문서 기반으로 코딩을 요청을 합니다. 확실히 문서가 정책 문서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프롬프트 이제 할 때도 확실히 잘 알아듣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정확한 코딩을 해주진 않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피드백 루프를 계속 돌아가는데 제가 뭐 어디가 수정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다 보니 그냥 통으로 올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어디 뭐 에러 뜬 부분 그냥 메시지만 출력 그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이제 그걸 다시 공유를 하면 다시 수정을 해주고 그럼 적용해보고 다시 실행해보고 검증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백엔드 쪽 이제 뒤쪽은 다 완성이 되는데 결국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또 이제 HTML이나 뭐 CSS, JS 해서 코딩을 요청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HTML이나 뭐 파일들 다 이제 나눠서 코딩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똑같이 피드백 루프를 돌고요, 실행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음악 도메인 쪽이다 보니까 좀 제품을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한 결과물로 뭐 이런 걸 원했어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코드버터라는 제품인데 그냥 음악의 코드 진행을 이렇게 보여주고 뭐 마이너 코드가 있으면 다른 색깔로 보여준다. 뭐 이런 거고 마디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이로 쪼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만들고 싶었고 이제 단순히 제가 혼자 하루 만에 LLM으로 만든 결과물은 이겁니다. 그래서 뭐 코드 진행 다 나와 있고 이제 더 밑에는 화성학적인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다 이것들을 제가 이제 다행히 음악 도메인을 갖고 있었다 보니 그런 도메인 지식을 녹여서 저렇게 만들어뒀고 현재는 이제 저거를 더 발전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이제 화성학적인 평가를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음악을 정량적 평가할 수 있게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좋으냐? 일단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을 즉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실제 제품을 사용해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을 또 조기 발견하고 피드백이 있다면 제가 사용해 본 피드백이 있으면 그냥 바로 코딩 요청해서 이거 바꿔줘 해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보고 결국 사용자 관점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해보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 정책 검토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이렇게 혼자 계속 LLM과 해보고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혁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높일 수 있고 대신 실패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스마트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AI를 위하여 문서 압축부터 성능 개선까지 발표를 맡게 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뭐 전기차 콘텐츠 관련이나 뭐 전기차 충전소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 제공하면서 이제 전기차를 뭐 사고 싶은 사람, 산 사람들에게 뭐 AI 에이전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전기차 정보는 어떻게 제공이 되는가? 저희는 일단 유저 질문을 받게 되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뭐 유해 뭐 문자열이나 이런 것도 다 거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리액트 에이전트에다가 이제 질문을 넣게 되고요. 그 리액트 에이전트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질문을 받으면은 도구 사용 여부, 툴 사용 여부를 이제 판단하고 툴 사용을 이제 기속적으로 반복해서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답변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 툴에 사용하고 있는 리트라이버를 지금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의 리트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작은 청크를 먼저 벡터 서치로 조회하고, 그 다음에 큰 청크를 조회해서 그 질문에다가 다시 넘겨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문서 크기가 커서 토큰 값이 일단 비싸고요. 그 다음에 토큰이 많다는 건 속도가 느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 원본 형태를 담고 있는 수준의 큰 그 청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쓸모없는 말이나 구조들이 엄청나게 섞여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저런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성능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문서 압축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큐먼트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저희가 타입별로 분리를 합니다. 이게 뭐 일반 문서인지 뭐 레포트에 대한 문서인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인지 같은 것들로 이제 타입들을 다 분리를 하고요. 그 타입에 맞는 그 문서 요약 프롬프트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문서 타입에 맞는 프롬프트를 적용을 해서 문서에서 필요 없는 문장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조 같은 것들을 걸러내고요. 자동차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정해놓은 포맷에 맞게 포매팅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내릴 수 있도록 프롬프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서를 가지고 다시 차일드 페어런트 구조로 나눠서 리트라이버에다가 저장을 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왼쪽 그래프는 이제 서머리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서머리 했을 때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스코어 평가도 하고 있는데, 스코어 평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스코어 평가에서는 약 1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글자 수 자체가 38% 정도나 감소했습니다. 생각보다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에 쓸모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압축했을 때 토큰을 아끼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레그에서 불러온 정보가 더 유의미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는 저런 스코어로 평가해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쓸모없는 말들을 최대한 걸러내는 작업을 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서 그 LLM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좀 유의해서 작성한다면은 이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게 끝이 아니라 요거 이후에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도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성능 상상이 유지가 될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수집해 놓은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멀티모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을 사용할 때 이미지나 그래프 같은 것들도 이제 레그에다가 집어 넣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런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압축돼 있는 것에 대한 품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람이 좀 보고 있어요. 샘플링도 하고 좀 적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까지도 자동화를 해서 적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mil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생성 AI로 이력서 고치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LLM 쓰는 내용이었는데 똑같은 거 또 하면 욕 먹을까봐 이력서 고치기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걸 왜 허락해줬는지 저도 의문이 들지만 네, 이왕 허락했으니까 즐겁게 해볼게요. 인생은 영화죠. 여러분과 저는 모두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이력서를 얻어야 돼요. 티저로 재미를 못 끌면은 결국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가 사실 관건이죠. 저의 첫 번째는 임팩트인데 임팩트 다 떠나서 첫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력서는 놀랍게도 5초에서 15초 사이에 검토되고 탈락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제가 글을 쓰기를 1년 6개월 이상 했는데 제 글을 50%도 읽기 전에 모두 이탈해요. 근데 저 글이 얼마나 긴 글이냐?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쇼츠 끝까지 보십니까? 넘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짧은 컨텍스트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정말 임팩트를 강하게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력서는 검토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짧은 문장을 써야 됩니다. 문장이 길면 읽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굉장히 장황하게 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짧게 쓰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게 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밑에 게 조금 더 잘 읽혀요.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잘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좀 이상하게 갖고 왔지만 그래서 짧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링크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 짧은 문장으로 후킹을 해야 여러분의 글이 읽힐 가능성이 조금 더 생겨요. 안 그러면 읽지 않습니다. 기술 블로그에 모든 걸 두고 왔어도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아요. 네, 기술 블로그를 읽기 전에 이력서는 탈락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적어야 되냐? 프로그래머라면 보통 이런 거를 적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근거가 필요해요.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무슨 문제가 있었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 후킹이 될 수 있게 비용 감소 몇 %, 좋은 접근이에요. 그리고 내가 썼었던 기술적인 키워드를 일부러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킹 되었니? 그럼 내가 글을 읽어볼래? 마지막에 글을 링크를 넣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티저는 읽히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 스택을 가끔 첫 페이지에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기술 스택을 빼시던지 이력서의 최하단으로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기술 스택 어차피 우리 회사에 있는 거 네가 바꿀 것도 아닌데 왜 쓰는 거야? 같은 생각을 저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빼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신입이어서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밑에다가 배치하시는데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 건 내가 기술상 이렇게 쓰시면 면접에서 깃 컨플릭트가 났을 때 내부 상황에 대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멘탈이 털릴 수 있어요. 함부로 상 같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타이머가 막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의 많은 이야기들은 성취 중심으로 써야 된다. 정량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발 각 역할에 맞게 수정해달라. 이건 뭐냐면 절대 이력서를 만들어서 계속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이력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잡 디스크립션에 맞춰서 제발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요청사항은 제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 글줄로 꽉 채운 이력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여백이 있어야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더 해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더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LLM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고치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력서를 여러분 손으로 고쳐요. 손으로 고치면 안 됩니다. 프롬프트를 주세요.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에 임팩트 부분만 넣은 겁니다. 임팩트 부분만 넣어서 나는 이렇게 내 걸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면 제가 실제로 썼던 이력서고 저건 고쳐준 겁니다. 왜냐하면 12년이라는 시간으로 저를 좀 더 강화시켜주고 저의 역량인 풀스택이라는 거를 그 이력서를 뒤져서 빼내준 거고 그리고 거짓말도 좀 들어있죠. 저는 10명 규모의 팀을 리딩해 본 적이 없는데 10명 규모 같은 걸 써주기도 해요. 저 정도만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비하면 훨씬 저기 좋고 제가 했던 것 중에 레거시를 고쳤거나 신규 서비스를 만든 제로 투 원을 했던 경험들 나옵니다. 예, 제가 기가 막히게 달려와서 10초가 남은 단행 경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성의 AI로 우리가 더 똑똑해지기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할 임동준이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제 발표 목표부터 바로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저는 이 5분이 딱 지나고 나면은 제 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와 함께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0.0.1g이라도 더 똑똑해지는 경험을 만드는 걸 목표로 발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안 똑똑해진 것 같다 하시면 저한테 컴플레인 걸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성형 AI 똑똑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도 AI 좋아하고 많이 쓰긴 하는데 어느 순간 도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잘 쓰고 있는 건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사실 요즘은 거의 매달 한 2주, 3주 간격마다 계속 새로운 도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매번 도구들에게 이 홍수에 휩쓸리면은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얘네들도 다 LLM으로 만든 거니까 그 핵심적인 본질을 내가 좀 꿰뚫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구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생각한 이제 하나의 핵심은 바로 COT 체인 오브 톳이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있거든요. 얘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사고의 연쇄라고 해요. 연쇄. 우리 연쇄라는 거는 이어서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나 사고의 그 흐름을 잘 만들면은 챗GPT나 이런 뭐 그 클로드나 다른 도구들에 상관없이 LLM을 훨씬 더 우리는 똑똑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고의 연쇄 과정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한번 일어나 보게끔 제가 예시를 하나 좀 가져오려고 하다가 다른 거는 더 너무 많아가지고 뭘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마침 이거 발표 제목을 좀 더 매력적으로 좀 개선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항상 이게 발표 제목을 마지막에 힘 빠진 상태에서 적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좀 많아가지고 한번 사고의 연쇄 과정으로 발표 제목 만들기를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걸 들으시면 아마 들으신 분들도 다른 데서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 사고의 연쇄 어떤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의 흐름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여러 명 쭈루 설명해 줬는데 저는 그중에 저기 맨 위에 있는 사이먼 시넥이라고 왜를 중심으로 어떤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래요. 그리고 실제로 테드에서 저 사람의 강연 조회수가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제 이 형으로 이제 멘탈 모델 한번 좀 잡고 너는 이제 전문가니까 어떤 사고의 연쇄로 발표 제목을 만들 거 아니야 했더니 크게 5가지 스텝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스텝의 연쇄적인 흐름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래 너 만들었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그 흐름을 겪어보자 해가지고 스텝 1부터 진행을 합니다. 스텝 1에 이제 골든 서클 프레임워크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본인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자기만의 어떤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표가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 발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뭘 전달할 것인지 하는 나의 가치와 나의 메시지를 일단 한번 쭉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전달할 청중의 내면을 탐색을 해요. 그래서 이걸 들을 청중은 어떤 상태일까? 그래서 AI 도구들의 홍수 속에서 혼란스러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AI를 통해서 뭔가 지적 성장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내면을 탐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점을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호기심, 공감, 기대감 이런 게 핵심 감정이니까 이게 좀 드러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앞에 있는 스텝 1, 2, 3의 사고 연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목을 구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해줬어요. 의문문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럼 감정이 들어가는 키워드가 감정이 느껴지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어떨까? 청중을 또 포함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이제 스텝 5에서 제목의 후보를 생성해 줬는데 이렇게 3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또 더 매력적인 제목을 제안을 해줬는데 그 제목은 왜 어떤 사람들은 AI와 대화할 때 더 현명해질까? 왜냐하면 생각의 흐름을 같이 경험하니까. 그래서 원래 제 제목이 생성의 AI로 우리가 더 똑똑해지기였는데 사고의 연쇄 과정을 통해서 왜 어떤 사람들은 AI와 대화할 때 더 현명해질까로 바뀔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고의 연쇄 과정은 우리가 지금 한 5분 동안 같이 경험을 했고 이 사고 연쇄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5분 전보다 우리는 0.1g이라도 더 똑똑해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